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데이트 비용도 모자라 집까지 요구하는 여자친구,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당장 헤어져. 예. 이 영상 보셨나 모르겠네. 많은 분들이 어떤 혈압을 올리게 만들었던 그 사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사연자분이 부산분인데, 좀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것 같아. 부산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천동 산다고 하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남천동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부동산도 많고 이분한테 물려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여친분이 이분한테 빨대를 꼽았어요. 여친분이 이분한테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고 좀 갑질도 많이 했었나 봐. 이 남자분은 그것도 모르고 좀 흑은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 전 여친이 연락 와가지고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기 나와 있네요. 1년 후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양사 일을 해보니 깨지는 것도 많이 깨지고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것도 깨닫고 이전에 싫다던 오피스텔에서의 시작도 괜찮을 것 같다. 와, 근데 진짜 이건 여자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좀 문제 있다. 다시 그리니까 또 다시 뒷꼭지가 도는데 이거? 아니 진짜 이건 싹수가 노란데 이건. 자, 여자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 헤어지고 나서 1년 후 연락이 왔대요. 그 사연자분, 남자분과 연락이 왔는데 말하는 게 자기가 1년 동안 영양사일을 해보니까 깨지는 것도 많이 깨지고 돈이겠죠. 아니, 깨지는 게 돈도 있겠지, 뚝배기 많이 깨지겠죠. 영양사가 갑질을 많이 나갑니다. 일하다 보면. 돈 버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것도 깨닫고, 아, 이제 깨달았습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어, 이제 와서 깨달았어? 예전에 싫다 하던 오피스텔에서의 시작도 괜찮을까? 오피스텔이 뭐냐면 남자 오피스텔을 해주겠다는 거였어. 넌 몸만 하면 돼.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자기는 오피스텔 싫다고. 남들은 다 아파트에 시작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오피스텔에서 실혼생활 할 수 있냐? 와, 양심 없다 진짜. 진짜. 좀 이런 말은 그렇긴 한데요. 여자인 걸 떠나가지고 악마네 악마. 좀 심한 표현으로. 악의 화신이네 진짜. 이때 아마 좀 대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요. 여자들이 왜 버릇이 나빠졌겠습니까? 남자분들이 이런 걸 다 받아주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받아주니까 아이도 이런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변해야 돼. 지금 20대 친구들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저런 사람들 결혼시장에서 아예 진출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혼자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들 도 바보 같은 거 왜 저런 거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 희망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저 사연 때 제가 저 사연자분한테 뭐라 했습니다. 남자 멋이 다 시킨다고. 남자 멋이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저게. 여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런 여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쌓이고 쌓였는데 본인이 고르고 만날 수 있겠구만.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님 아니면 만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뻐도 뭐 연예인 정도 예쁘겠습니까? 연예인 정도로? 여자들도 이제 아무리 예뻐도 갈림 보통 훅 가잖아 훅. 예쁘면 뭐합니까? 개념이 없는데. 아무튼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개념이 없잖아요. 싹수가 너라면 받아주면 안 돼.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들 싫어하는 논리. 예쁘면 용서가 돼. 예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꼴하지 나는 거 아닙니까? 예뻐도 싹수가 너라면 안 됩니다. 싹수가 너라면. 예쁘니까 받아주는. 예쁘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예뻐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와서 보는 40대 후반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저 역시 사랑이 느껴지진 않네요. 정말 사랑만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건데 시작부터 돈만 노리는 건지 남자분 집안이 돈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명하게 처신하셔야 할 듯. 어차피 한번 헤어졌다가 만나는 건데 남자분 모두 어려졌다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마누라한테 ATM 역할 톡톡히 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사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사고를 쳐서 그래도 평생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대학생, 중학생 애들이 있으니 묵묵히 살아가는 남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거. 그 중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댓글 다시 분은 유익한 걸 못 찾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뼈부터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유익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폼밍아웃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폼밍아웃. 돈 버는 기계로 양심 고백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도 살아가면서 불만이 없는 건데.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누라한테 ATM 역할요. 톡톡히 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생활 이 모양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공감 못 받아요. 이런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퐁퐁. 아내가 사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사고를 쳤다. 사치를 하는 건 사고를 치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사고를 친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평생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여자분이 직장을 다니신다 그래. 그래도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 당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연끌해가지고 잘못 물었다거나 그건 같은데, 아니면 주식 같은 거, 주식이나 코인 해가지고 말아먹었다거나. 보통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여자분들도 코인이나 주식 하거든요.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여자분이 평생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닌가? 아무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지. 아니, 결혼 생활하면서 좀 행복한 얘기를 하시지 왜 행복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런 결혼 많았습니다. 이분 나이 때는 다 ATM일 겁니다. 40대 후반이면 이분이 보니까 자녀가 대학생 결혼 일찍 하셨네요, 남자분이. 남자분이 결혼 일찍 하셨습니다. 이분 20대 중반에 결혼하신 것 같네요. 그 와이프분도 나이가 많지 않겠네. 어릴 때 결혼하셨네, 어릴 때. 못 모르고 결혼하셨네요. 그리고 이분 나이 때,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생 때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죠. 이때는 사실 뭐 취직 결혼이 많았죠. 취직 결혼 일반에 됐지. 저 나이 때 여자분들 직장을 가진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고, 이때 남자가 뭐 적당한 직업이면 결혼했던 시절이니까 뭐 취직 결혼이 많이 되었고, 이때 남편들은 전부 다 돈 버는 기계입니다. 전부 다 ATM 기본 옵션입니다. 근데 본인이 ATM으로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별로 뭔가 남는 게 없다, 보람되는 게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어떤 사고를 쳤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깨가 많이 무겁네요. 보니까 대학생, 중학생이면 자녀분 나이 차이가 좀 있네. 가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많이 버셔야겠네요. 돈 많이. 돈 나갈 때 많네요. 대학교 등록금에다가 중학생들 사교육까지 시키려고 하면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ATM 역할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때는 근데 뭐 취직했다고 해서 욕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가졌어요. 이게 이분 결혼했을 때는 대부분 그런 거야. 적당한 짝이 있으면 시집 가라. 아마 이분도 결혼했을 때 대신에 그건 있지. 이때 취직 결혼해도 남자도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 남자도 이때 결혼해도
아마 아파트에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이 결혼할 때 아파트에 시작하지 않았을 때 아파트 가격도 한 1억대였을 거예요. 1억대. 1억에서 한 7, 8천만 원. 그때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일단 한번 드시고. 그러니까 저게 가능했던 건데 아마 지금 그렇게 결혼하고 하면 안 하겠죠. 지금. 우리 댓글 적으신 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본인이 결혼했을 때하고 지금 결혼할 때하고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이제 남자들이 취직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시전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그리고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좀 고마운 느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남편이 뭐 경제 역할만 하면 집안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자녀의 교육이 인생도 다 망가지는 건데 어깨가 많이 무겁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 댓글 다시부도 그렇지만 좀 집에 가족들이 이해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본 옵션처럼 받아들여요. 기본 옵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남편의 ATM 역할이 충실해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 대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고마운 거 없이. 그럼 자기들이 그런 역할 할 건가? 못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좀 가장물의 댓글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에 대해서 뭔가 존경한다는 마음인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뭔가 허무하다는 느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대가가 이것뿐인가? 난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이걸 알아주지 않네. 그럼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건가? 교회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식인가? 희생만 있고 보상은 없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댓글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좀 지금 결혼하신 분들, 선배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결혼이나 문화를 좀 굉장히 칙칙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책임감만 만땅으로 가져다 들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들을 지금 젊은 친구들도 보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결혼율, 이혼율도 높은데 가뜩이나 마통론, 설거지론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조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누가 마음먹고 용기 내서 결혼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젊은 친구들도 마음을 달리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장으로서 막 책임만 막중하고 희생만 강요하고 뭔가 고생한 이미지만 이렇게 딱 심어주면 저 같으면 결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누가 이런 결혼하냐고. 평생 ATM 하시던가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으로 자부심 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고 산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런 느낌도 돼요. 지금 한 40대 후반에서 한 60대 이런 가장분들이 느낌이 뭐냐면 뭔가 자기네들만 고생하고 안 알아주니까 여기 댓글 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어떤 아버지를 두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대학 다니고 지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숭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